선동량과 충돌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활 쏘는 사람. 보통 운동량 문제를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 푸는데 이렇게 활 쏘는 사람 같이 처음에는 합쳐져 있다가 화살과 사람이 분리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량 보존식을 PI가 PF이다. 이렇게 이니셜 상태가 파이널 상태이다. 이렇게 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둘이 합쳐져서 정지해 있으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가 0인 상태이고 나중에는 지각각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운동량이 MV다 라고 쓸 수 있을 때의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궁수의 속도를 알고 싶어요. 궁수의 속도가 지금 얼마냐면 궁수가 1이니까 V1F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식을 V1F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대입했죠. 했더니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화살을 플러스로 설정했을 때 얘는 뒤로 밀려나게 된다. 화살하고 비교해보면 엄청 작은 속력이긴 하죠. 질량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심지어 센티미터예요. 얘는 미터도 아니야. 그래서 좀 티는 잘 안 나겠지만 아무튼 뒤로 밀려난다. 이런 문제이고요. 지구의 운동 에너지를 실제로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 왜 나온 거지? 아무튼 지구와 낙하하는 공으로 구성된 개의 에너지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가 지구의 에너지, 얘가 볼의 에너지 이렇게 써진 거고요. 비율이 몇 배나 좀 차이가 나겠냐? 응? 몇 배가 차이가 나겠냐? 그러면 지구가 훨씬 질량이 큰데? 에너지가 훨씬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계산을 해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건데 2분의 1 MV 제곱이요. 그렇고 얘는 그냥 전개를 해 놓은 거고, 근데 그때 얘가 방금 전에 본 문제처럼 원래 0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상태야. 낙하를 하면서 얘가 이렇게 낙하를 하게 되면 그냥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얘도 이렇게 끌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을 고려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질량을 알고 있고 V를 모른다고 했을 때 V의 B들을 구하고 싶어갖고 얘를 질량비로 바꿔서 썼어요. 이 식을. 그리고 얘를 여기다 다 대입을 해보자. 그래 놓으면 운동 에너지의 B라는 건 질량에 반비례하는 값으로 표현된다. 특이하네요. 낙하하는데 처음엔 질량에 비례하는 관계인 줄 알았더니 반비례하는 관계이다 오히려. 그래서 사과가 만약에 공이 1kg이야, 그 다음에 지구가 725승kg이야, 그러면 이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구의 운동에너지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 무시가는. 무시가 불가능한 수준이 있을 때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걸 운동량으로 풀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운동량에 대해서요. 충격량을 같이 고려를 할 건데 여기 이제 i의 벡터가 표시된 건 충격량이고요. 벡터가 표시되지 않는 뒤 단원에 나오는 애들은 관성 모멘트예요. 그래서 주의를 해서 쓰면 좋고요. 일단 요게 이제 기본 공식인데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충돌 실험에서 속도 변화가 충격량하고 관계 있다. 근데 충격량이라는 건 뭐냐면 힘을 얼만큼의 시간 동안 받느냐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요게 PF 빼기 PI 요렇게 이제 써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단 I를 구한 다음에 I를 델타 T로 나누면 되겠다. 근데 0.15초라고 해서
델타 t는 나와 있으니까 i만 계산을 하면 되네요. 그러면 이 힘을 구할 수 있어요. 그 i를 구하기 위해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을 한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은 안 변했으니까 속도의 변화만 따질 건데, 얘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왼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튕겨 나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6은 플러스이고 왼쪽으로 진행하던 것도 같이 고려를 하자. 그래서 15로 와서 충돌하고 2.6으로 튕겨져 나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1500kg일 때 총 충격량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할 수 있고,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힘의 크기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힘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식이었습니다. 한동 진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는 충돌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동 진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 비탄성 충돌에 해당해요. 완전 비탄성 충돌은 이렇게 충돌한 후에 한 물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총알의 속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얘가 M1이 M2한테 가서 충돌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식을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한 물체가 돼서 이렇게 한 물체가 바뀌었을 때 요만큼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 두 번째 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1번 식은 충돌이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거고요. 이렇게 썼어요. 얘가 운동량, 그 다음에 얘는 정지에 있어서 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얘도 얘도 VB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썼어요. 얘가 직전 직후라는 게 중요해요. 충돌의 직전 직후. 이후에 뭐 이렇게 느려지고 하는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1번 상황은 딱 때려맞고, 총알이 때려맞고 직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에너지 좀 잃었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를 딱히 잃을 일이 없어서 얘가 에너지가 보존된 상태로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M1 M2 VB의 제곱 운동 에너지가 M1 M2 G의 H 이렇게 써지게 되죠.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V1A가 크면 얘가 크면 얘도 커질 거잖아요. 그럼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질 거잖아요. H가 커지면 결국에 V1A가 빨랐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이 되기 때문에 V1A를 구하고 싶을 때 저걸 측정하는 방법으로 H를 측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H를 일단 먼저 알고 있다라고 하고 V1A를 거꾸로 구해나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자 문제였고요. 용수철이 개입된 두 물체의 충돌. 용수철이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누가 봐도 탄성 충돌처럼 생각해봐라 이런 문제이죠. 그래서 A번 두 물체가 충돌했다. 그 다음에 뭘 하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라.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렇게 쓸 건데, 그러고 나서 뜬금포로 나와 있는 이 식은 무엇이지? 이 식은 여기가 i인데요. i 오타예요. 얘는 1번과 2번 물체의 초기의 상대 속도, 나중의 상대 속도 이고요. 그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1이다 라는 뜻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초기 값 대비 V1i, V2i, V1f, 1f, V2f
요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만약에 1이에요. 그럼 탄성 충돌이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0이에요. 나중 속도가 둘이 똑같아요. 그러면 0이 되잖아요. 그럼 완전 비탄성 충돌이고 0과 1 사이의 값이에요. 그러면은 비탄성 충돌, 그냥 비탄성 충돌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탄성 충돌에서 이 운동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도 되는데 그걸 쓰기 전에 일단 반발 계수를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 식을 어떻게 하면 이 식이 나오는 거지? 괜히 심각하게 고민했네요. 그냥 여기다가 M1을 곱한 거였어요. M1을 곱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더해서 V1F를 없애고 싶어서 V1F를 소거하려고 M1을 곱했습니다. V1F를 왜 소거했지? 그냥 V2F를 충돌 후에 V2F를 구해보려고 그 다음에 V1F를 다시 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고 V2F를 원래 알고 있던 정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 값이 나오는데 걔를 가지고 다시 반발계수를 이용해서 식을 구하면 이렇게 생긴 V1F가 나와서 충돌 후에 이렇게 왔다가 다시 충돌하고 나면 튕겨져 나간다. 이런 이제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번에서는 충돌 도중에 오른쪽으로 3m/s로 움직이는 순간 물체 2의 속도도 구할 수 있겠냐? 물체 1이 그림과 같이 3으로 충돌했다. 4가 아니라 3으로 충돌했다. 아닌데 4로 충돌하고 있는데 이제 용수철하고 부딪히니까 이제 속력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들다가 3만큼이 됐다. 3만큼이 되는 순간에 탄성 충돌이라고 하면 에너지가 계속 보존이 되고 있는 상태일 거니까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걸 이용해서 V2F도 구할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V2F의 식이 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걸 이용하면 처음에 1.6짜리가 4 얘가 마이너스 2.5로 왔는데 얘가 3으로 갈 때 이렇게 된다 라는 건 에너지 보존을 쓰지 않고도 충돌하고 있는 동안에 성립하는 그 관계식을 그냥 쓸 수 있다. 신기한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압축한 거리가 얼마냐라는 것도 구할 수 있는데 압축한 거리는 그때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 그리고 그게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이제 될 것이다. 요거 운동 에너지고요. 여기는 위치 에너지고요. 그래서 둘이 변화량의 합이
0이다 라고 쓰겠다 라고 나와 있는 식이고요. 그러면은 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x에 대해서 풀면,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관계식이 나오고, 요 숫자들 쭉 다 대입하면 요거는 용철 상수고, 요거 대입한 결과들 해서 x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 그렇구나. x가 요만큼 감소를 하면 속력이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산성 충돌의 관계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2차원 충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동량이 똑같이 보존되는데 단지 x축이랑 y축에 대해서 따로 식을 쓰면 된다. 그것만 주의를 좀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델타 px도 0이고 델타 py도 0이다 라고 써봅니다. 지금 이 자동차가 이렇게 오고 있고요. 이 자동차 위로 올라가고 있고, 둘이 합쳐져서 사선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각도 세타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x축은, 까만 차는 x축을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서 파란 차의 운동량이 둘의 운동량의 x축 성분이 되었다 라고 쓰여진 거고요. 까만 차의 운동량이 둘의 운동량의 y축 성분이 되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타가 몇 도인지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쓰면 탄젠트 세타가 나와서 탄젠트의 역함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1번식이랑 2번식이 있으면 요거를 2번 나누기 1번으로 써보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얘가 분자 분모가 된 거고, 요 값이 숫자가 주어져 있으니까 집어넣고 계산기를 쓰면 53.1도가 나오겠다. 계산기 쓰는 연습은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VF, 요 세타가 구해졌다라고 하면 VF도 구할 수 있겠냐? 오케이, 구해봅시다. 그래서 구한 세타를 2번식에 넣었다. 1번식에 넣어도 나오긴 나오겠죠? 어디에다 넣든지 나올 거니까 식을 집어넣고 나면 계산기를 써서 다음 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2차원 충돌이니까 식이 두 개가 나온다가 핵심이었어요. 자, 2차원 충돌을 넘어서서 이제 질량 중심을 구하는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세 입자의 질량 중심. 세 입자가 있어요. 파란 거랑 노란 거랑 노란 거가 있는데 걔의 질량 중심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해도 되게 편한데, x축 따로 y축 따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x축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각각의 물체가 각각의 위치에 있을 때 모든 물체가 이 xCm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식을 쓴 거예요. y축도 마찬가지겠죠. 각각의 물체가 각각의 위치에 있을 때의 합이 모든 물체가 yCm에 있는 것과 같다 라고 식을 쓰면, 이건 다 주어진 좌표 씹어놓은 거예요. 1kg, 1kg, 2kg, 1m, 2m, 0, 1m, 2m, 0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1kg, 1kg, 2kg 이렇게 똑같이 들어갔고요. 여기도 분모가 똑같이 들어갔고, 얘가 y축으로 따지면 0, 0, 2 이렇게 있으니까 0, 0, 2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x는 0.75, y는 1.0인 곳에 질량 중심, 이 세 개가 다 몰려 있다라고 하면 이 위치에 몰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막대의 질량 중심을 구해보겠습니다. 막대의 질량 중심, 이렇게 생긴 막대가 있는데 x축을 향해서 늘어져 있고 여기 전체 질량이 m이에요. 길이가 l이고, 그럼 당연히 가운데가 질량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2분의 l이 나왔어. 이렇게 나오는 건 뭐 적분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막대가 균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람다 알파 x 길이에 따라서 점점 무거워지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사실 형태는 그냥 막대기인데 조금 비유를 하려고 이렇게 해봤어요. 뒤쪽으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러면 기본 식이 이거니까 여기 똑같이 썼고요. 이게 지금 MXCM이 모든 질량이 XCM에 몰려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질량들이 X에 모여 있는 걸 전부 곱한 것과 같다, 더한 것과 같다, 인테그랄 한 거죠. 앞에 문제는 시그마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전체 질량은 나와 있으니까 라지 M이라고 쓸 거고, 이 DM이라고 하는 요소를 바꿔서 써줘야 되는데, 지금 단위 길이당 질량이라고 하는 게 람다 알파 X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체 질량은 람다 X겠지? 아닌가? 맞아요. 길이에 대해서 질량이 전부 모여있다는 선밀도를 쓴 거니까. 그런데 이 DM이라고 하는 요소가 어떻게 되는 애냐면 람다 dx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xdm을 x 썼고 dm을 다시 람다 dx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 람다가 상수이면 적분기호 앞으로 나올 텐데 람다가 상수가 아니었다. 얘도 x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그래서 알파는 앞으로 나오지만 x는 여전히 남아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 0부터 l까지 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계산을 한 결과는 3분의 1 x 세제곱에 0부터 l까지 적분한 걸 써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알파 x라는 게 애매모호하니까 걔를 조금 잘 써보려고 전체 질량의 관계식에서 알파를 지금 m하고의 관계를 잡아서 썼어요. 그러면 얘를 적분할 때는 알파는 앞으로 나오고 2분의 1 x제곱에 0l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렇게 생긴 숫자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뭘 고쳐 쓰고 싶은 거예요? 알파를 m으로 고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를 m으로 고쳐 쓰면 XCM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와서 얘 선밀도가 좀 바뀐다. 그러면 꼭 중심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위치가 중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입자계 로켓이 폭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켓이 연직으로 발사가 된다. 고도가 1000m, 속력이 VI 300m/s에 도달할 때 폭발해서 질량이 같은 세 조각으로 쪼개진다. 폭발 후 한 조각은 V1은 450m/s의 속력으로 위쪽으로 움직이고, 다른 한 조각은 폭발 후 동쪽으로 V2는 240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폭발 직후 세 번째 조각의 속도를 구하라. 로켓이 처음에는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세 조각 났어. 각각 움직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질량의 m을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3은 위쪽으로 곱하고, 그랬을 때 V3의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얘의 속력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I랑 J 성분 같은 문제에 나와 있는 걸 잘 써줬다.
요 V2 240 속력으로 동쪽으로, 그러니까 240의 I, 이렇게 여기가 동쪽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가 그럼 북쪽이겠죠. 그럼 V1은 위쪽, 여긴 또 위쪽이야? 여긴 동쪽인데 여기는 위쪽으로 움직이고, 아 북쪽이 아니네. 위로 발사될 때 이렇게 쭉 발사가 된다. 동쪽으로 움직이고 위쪽으로 움직이고. 그럼 세 번째 조각은 어디로 갔겠냐? 마이너스 240i에 450. 세 번째 조각은 이쪽으로 날아간다. 폭발을 하면. 이렇게 생긴 내용입니다. 용수철 압축하기. 용수철 압축하기 그림 9.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물체가 마찰이 없는 평평한 탁자 위에 정지 상태로 있는데 잘 있어. 그리고 두 물체가 같은 질량 m을 가지고 있고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데 용수철에 힘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L이에요. 그리고 누가 F를 옆에서 밀었어. 그랬더니 이동을 했어. 물체, 왼쪽에 있는 물체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물체만 이동하고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가만히 버티고 있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용수철이 압축하니까 왼쪽에 있는 물체가 이동하는 만큼 이동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x1이랑 x2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밀려서 이동을 하기도 할 것이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x1은 얼마고 x2는 얼마인지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속도가 궁금하거나 그러겠죠. 그런 내용을 좀 구해보자. 자, 그러면 A에서 VCM을 구하고 싶어서 한 일이 뭐냐? 운동 방정식을 쓰겠다.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 방정식이에요. 얘가 F 델타 T니까 충격량이 F가 dPdT다. 이렇게 써서 MA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걸 풀어서 이렇게 이제 쓴 건데, 그러면 운동량이 VCM으로 움직이고 있어. 얘네들의 질량 중심, 요 둘의 질량 중심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갔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만큼 움직였는데 움직인 게 x1도 아니고 x2도 아니겠죠. 그 움직인 것만큼 속도를 고려할 때 두 물체가 F 델타 T로 충격량을 받았다.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럼 델타 T는 얼만큼이냐 라고 했을 때 얘가 움직인 이 거리가 x1과 x2의 평균 정도가 돼서 VCM의 평균 값이 델타 T만큼 움직이면 이 정도 거리를 갔다라고 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델타 T가 있는 자리에 얘를 집어넣겠다라고 했겠죠. 이렇게. 그러면 VCM의 평균이라고 하는 걸 VCM의 반이라고 잡아놓은 거고, 얘가 델타 T가 됐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F의 델타 T가 이렇게 운동량 변화량이다 라고 하면 VCM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여기 있는 VCM 올렸다가 얘 나눴다가 루트 씌웠더니 이런 값이 됐다. 얘를 왜 구하라고 시켰지? F를 제거했어요. F를 제거하면, 그러면 질량 중심에 대한 진동, 전체 에너지를 구해라. 얘가 밀었으니까 갔는데 제거를 하면 다시 돌아오나? 아니면 얘만 이렇게 밀려나나? 탄성력이 이렇게 미니까 얘도 이렇게 돌아오고 쟤도 저렇게 가게 되겠죠? 둘 다 갈 거야. 저 가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썼냐? KCM 질량 중심은 계속 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진동하는 에너지도 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변화량이 일을 하는 거랑 똑같은데, 일이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만드는데, 그러면 요 전체 에너지, 전체 진동 에너지가 진동하고 있는 운동 에너지, 진동하고 있는 위치 에너지랑 똑같아서, 얘는 지금 제자리에서 위치 에너지랑 제자리에서의 그 운동 에너지를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질량 중심이 가만히 있다라고 쳤을 때. 그래서 얘가 지금 일을 한 게 이렇게 되는데, 이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일이 뭐냐? 이 일이라는 게 F로 X1만큼 힘을 줬을 때의 일이다. 그리고 얘를 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F로 X1만큼 힘을 주면 이만큼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 가만히 있던 개에 이만큼의 에너지가 생겨나게 된다. 운동 에너지랑 진동하는 에너지요. 그래서 이 진동하는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써지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써지게 되는데, 얘가 VCM으로 움직였으니까 이건 계산해서 쓰면 되고, 아까 여기 나왔던 요 값이요,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온다.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 바이브레이션, 진동과 관련된 개의 전체 에너지를 질량 중심에 대한 진동과 관련된 개의 전체 에너지를 구하라.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얘네들을 압축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전체가 다 움직이는 이런 운동 에너지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얘네들이 질량 중심이 여기 어디께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운동을 하긴 할 건데, 얘네들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랑 요 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랑 얘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 에너지랑 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요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됐고, 그거 말고도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얘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KCM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련된 건 아무튼 이거니까 얘를 구해보자 라는 거고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썼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요거였으니까 얘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고, 에너지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진동하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이게 이제 떠오르면 좋고, 그 다음에 얘가 떠올랐으면 좋았겠죠. 일을 했더니 에너지가 변했다. 그 에너지의 변화가 정체가 뭐냐 라고 하면 요렇게 생긴 값이다. fx.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할 수 있다. 그 와중에 얘가 먼저 선행이 됐어야 한다. 그리고 가져오는 거죠. 얘가 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이 내용은 불필요하냐? 이해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다. 로켓의 추진, 로켓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공간의 로켓. 지구에 대해서 3 곱하기 10의 3승미터 퍼세크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는데 로켓의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5 곱하기 10의 3승미터 퍼세크 상대 속력으로 연료를 분사하고 있다. 그럼 분사를 한다라고 치면 얘가 지금 분사 속도예요. 이 로켓 방정식이고 로켓의 질량이 점화하기 전 이거의 반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반이 됐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겠죠. 지구에 대한 로켓의 속력은 얼마인가? VF를 구하라. 그러면 요거는 주어진 정보, 얘도 주어진 정보, 그 다음에 처음에 가고 있던 정보. 그래서 요건 계산의 결과.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 로켓 방정식이 외워지던지 암기가 되던지 아니면 이해가 되던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하는 거고요. 분리가 되는 연속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식을 한번 봅시다. 저게 암기를 하는 게 나을지. 자, 요게 지금 로켓이에요. 로켓 그림이고 요 m 플러스 델타 m만큼인데 델타 m을 계속 버릴 거예요. 뒤로 델타 m을 퐁퐁퐁퐁퐁 쏘면서 간다. 그러면 m에다가 델타 m이 v로 가고 있는데 그게 m은 버리고 나서 좀 더 빨라지지만 델타 m만큼은 원래 가고 있던 거에서 분사하는 것만큼 고려를 해서 뒤로 밀려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식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놓고 얘를 간단하게 만들려고 MV는 MV라서 없애고 그 다음에 델타 MV도 델타 MV라서 없애면 남는 건 뭐예요? 이쪽은 다 없어졌네. M의 델타 V랑 델타 M의 V랑 이렇게 이제 남아서 식이 이렇게 요약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사실 DM이라는 것은 분사된 질량의 증가라는 것은 전체 로켓의 감소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이렇게 치환을 좀 하겠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됐던 식이 이렇게 치환돼서 써질 수 있겠다.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적분을 하고 싶어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렇게 적분을 하고 싶어서요. 근데 m이 여기에 있으면 적분이 어려워지니까 n분의 1 이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고요. 초기 속도에서 마지막 속도까지 v 적분하면 vf 빼기 vi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ln m의 v는 상수이고 여기에 mf랑 mi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원래 마이너스였었는데 요거 순서 바뀌면서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나온 식이에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적분을 할 수 있으면 안 외워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외워야 되겠다. B번 만일 로켓이 50kg/s의 비율로 연료를 연소하고 있다. 추진력을 구해보자. 이게 시간당 그 연료의 감소가 어느 정도이냐를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이 추진력이라는 게 뜬금없이 왜 나왔지? 추진력이라고 하면 F잖아요. F가 MA잖아 원래. MA인데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F가 DPDT 이렇게 쓰고 싶어서
MV를 미분한 거다. 그러면 M 미분 V, M V 미분. 그래서 M이 보통 안 변할 땐 얘가 0이니까 얘만 고려를 해서 F는 MA라고 썼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분사를 일정하게 하면 오히려 V가 일정하고 M이 변화하는 거여서 추진력을 이렇게 dmdt에 V2를 쓰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 dpdt가 F라는 걸 알아야지 이게 풀리는구나. 그래서 여기 추진력이 그런 이제 미분 관계에 의해서 나오고 V가 지금 분사하는 속도, 얘가 시간당 연소되는 속도. 그래서 이런 이제 값이 나온다. 요만큼의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두 소방관 3600리터 per minute 비율로 물을 방출하고 싶다. 호스에 600N의 일정한 힘을 가해야 된다. 이게 지금 로켓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추진력이 600N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속도가 계산이 되고 얼만큼 물을 쓸지 나오게 될 거. 사실 불을 끌 수 있는 그 속도가 있을 거고 얘가 이제 그래서 분당 얼만큼의 압력을 주고 물을 뿜어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추진력이 600이니까 분당 3600리터인 걸 초당 60kg으로 바꿨어요. 쟤는 어떻게 나오나요? 3600리터가 3600kg이라고 쓴 거겠죠? 60초라고 쓴 거고요.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이렇다. 그러면 10m/s의 속력으로 물이 뿜어져 나가야 한다. 초당 10m/s요. 이런 문제도 운동량으로 풀 수 있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